당신의 미토콘드리아를 망치는 12가지 요인.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몸의 에너지를 담당하는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리는 12가지 주요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번. 과잉 영양 섭취. 첫 번째는 과도한 칼로리와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과당 섭취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먹게 되면 인슐린이 계속 과잉 분비되고 남은 당과 지방은 세포 안에 축적되어 미토콘드리아의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결과는요? 세포는 점점 기능을 잃고 에너지 생산 효율이 떨어집니다. 2번. 영양 결핍. 두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영양 부족입니다.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셀레늄 같은 미량의 영양소가 부족하면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만드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에너지 대사 효율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3번. 장내 미생물 불균형 즉 장 건강입니다. 우리 몸속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무너지면 염증이 생기고 영양소 흡수에도 문제가 생기죠. 결국 미토콘드리아까지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4번. 운동 부족, 즉 움직이지 않는 삶. 우리 몸의 근육은 미토콘드리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생성도 줄고 인슐린 저항성도 올라갑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운동은 미토콘드리아 생성을 촉진하고 세포의 민감도를 유지해주는 중요한 자극입니다. 5번. 다섯 번째는 활성산소, 즉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몸이 산소를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과도하게 쌓이면 미토콘드리아의 막이나 DNA를 손상시킵니다. 6번. 만성 염증. 여섯 번째는 지속적인 염증 반응입니다. IL-6, TNF-A 같은 염증 유발 물질들이 미토콘드리아의 효소 작용을 억제하고 세포가 유연하게 대사하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7번. 스트레스 과다. 일곱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분비되죠. 그런데 이게 계속 높게 유지되면 미토콘드리아를 생성하는 유전자가 억제되고 결국 수와 품질 모두 감소하게 됩니다. 8번. 약물 오남용. 여덟 번째는 약물의 남용 또는 오용. 대표적인 예가 항생제, 항암제, 콜레스테롤 낮추는 스타틴 계열 약물입니다. 이 약들은 때로 필요한 순간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9번. 아홉 번째는 수면 부족.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잠자는 동안 미토콘드리아는 스스로를 복구합니다.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 같은 중요한 호르몬도 밤사이 조절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립니다. 10번. 환경 독소. 열 번째는 환경 독소와 내분비계 교란 물질입니다. BPA, PFAS, 중금속, 농약 등은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큰 타격을 줍니다. 11번. 11번째는 인공 조명과 생체 리듬의 혼란입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TV, LED 조명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 수면 질이 떨어지고 그 여파로 미토콘드리아 회복 능력도 낮아집니다. 12번. 마지막 12번째는 온도 자극 부족. 너무 쾌적한 실내 생활은 우리 몸이 적절한 스트레스를 받을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냉수 샤워, 사우나, 찜질 같은 자극은 미토콘드리아를 다시 깨어나게 만드는 강력한 생리적 트리거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12가지 중 혹시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다음은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는 3대 악순환 메커니즘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12가지 요인들, 사실은 단순히 하나하나 독립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결국 3가지 치명적인 대사 재앙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 만성 염증,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메커니즘 1. 인슐린 저항. 탄수화물이나 당류를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계속 분비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반복되면 세포는 인슐린의 신호에 둔감해지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은 세포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토콘드리아는 영양은 충분한데 에너지는 못 만드는 기이한 상황에 빠집니다.
배는 부른데 세포는 굶고 있는 거예요. 메커니즘 2. 만성 염증. 에너지가 부족한 세포는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고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그걸 염증으로 반응합니다. 이때 생성되는 사이토카인 같은 염증 물질은 미토콘드리아의 효소 작용을 직접 방해해 에너지 생산을 더더욱 저하시킵니다. 몸은 점점 불타는 전쟁터가 되어가는 거죠. 세포는 복구가 아니라 전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메커니즘 3. 산화 스트레스. 세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이 지속되면 우리 몸은 엄청난 양의 활성산소를 만들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의 막, 단백질, DNA까지 손상시키고 결국 복구 불능 상태에 빠뜨립니다. 결과는 미토콘드리아의 수도 줄고 질도 떨어지며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 자체가 무너집니다. 이 모든 건 악순환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은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산화 스트레스는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를 증폭시키며 몸 전체를 에너지 고갈 상태로 몰아가죠. 계속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살이 안 빠지고 기분도 가라앉고 그 원인은 단순히 운동 부족이 아니라 세포 깊숙한 곳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단순한 에너지 공장이 아니라 건강이 본질이란 사실을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악순환을 끊고 미토콘드리아를 되살리는 5가지 회복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세포가 보내는 마지막 신호. 지금까지 들어보니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왜 몸이 안 따라줄까? 그 이유, 당신의 미토콘드리아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악순환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단지 올바른 방식으로 자극해줘야 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를 회복시키는 5가지 루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오늘 소개한 12가지 요인 중 나에게 해당되는 게 몇 가지나 있었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회복해요. 몸과 마음이 진짜로 변하는 건 세포 하나에서부터 시작됩니다.